1979년 10월 26일 마지막 만찬 총성이 울려 퍼지기 정확히 2시간 17분 전 박정희는 청와대 집무실에서 마지막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연기가 천천히 피어오르는 것을 바라보며 그는 자신이 곧 한국사에서 가장 극적인 죽음을 맞게 될 것임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각하, 김재규 부장이 오늘 저녁 만찬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비서실장의 말에 박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18년간 권력의 정점에서 살아온 그에게 이런 만찬은 일상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다. 부산과 마산에서 시작된 시위의 불길이 전국으로 번져나가고 있었고 미국의 압력은 날로 거세지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김재규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다. 어둠이 깔린 궁정강일 오후 6시 박정희는 차림새를 정돈하며 안가로 향했다. 궁정강일은 평소보다 한산했다. 경호원들마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는 표면적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곳곳에서 최루탄 냄새가 스며들고 있었다. 김재규가 요즘 이상하지 않나? 차부림이 혼잣말하듯 중얼거렸다. 박정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김재규는 자신의 오랜 신복이었다. 1961년 5월 16일 쿠데타 이후 18년간 함께 달려온 동지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의 표정에서 뭔가 어두운 그림자를 느끼고 있었다. 착했을 때 김재규는 평소와 다름없이 공손하게 인사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는 것을 박정희는 놓치지 않았다. 각하, 오늘은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김재규의 목소리에는 묘한 떨림이 있었다. 시대의 격동 속에서 1979년 10월 대한민국은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었다. 박정희 정권은 18년간 한국을 이끌어왔지만 그 과정에서 쌓인 모순들이 임계점에 달하고 있었다. 경제성장이라는 명분 아래 강행된 개발 독재는 분명한 성과를 거두었다. 1인당 국민소득은 1961년 82달러에서 1779년 1640달러로 20배 증가했다. 경부고속도로가 뚫렸고 포항종합제철이 가동되었으며 중화학공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억압받는 민주주의가 있었다. 1972년 10월 유신체제가 선포된 이후 박정희는 사실상 종신 대통령의 길을 걷고 있었다. 언론은 통제되었고 정치적 반대자들은 감옥에 갇혔다. 김대중은 일본에서 납치되었고 수많은 민주인사들이 고문을 당했다. 그리고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에서 시작된 부마민주항쟁이 전국으로 번져나가고 있었다.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거리로 나서서 유신철폐를 외치고 있었다. 계엄령이 선포되었지만 시위는 쉽게 진압되지 않았다. 미국 또한 박정희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기 시작했다. 카터 대통령은 인권을 중시하는 정책을 펴고 있었고 한국의 민주화를 압박하고 있었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도 제기되면서 박정희는 국내외에서 고립되어 가고 있었다. 마지막 만찬 방에는 김재규와 박정희 그리고 차지철 경호실장이 앉아 있었다. 분위기는 어색했다. 평소라면 활발한 대화가 오갔을 텐데 오늘은 침묵이 길었다. 각하, 부산 상황이 심각합니다. 김재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알고 있다. 박정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다. 하지만 이 정도 시위는 금방 진압될 것이다. 차지철이 끼어들었다. 각하, 더 강경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아니다. 김재규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민주화입니다. 차지철의 얼굴이 굳어졌다. 김 부장,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룩한 것을 포기하자는 겁니까? 박정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침묵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다. 18년간 자신이 걸어온 길이 과연 옳았는가? 국민들을 위한 것이었는가? 아니면 자신의 권력욕을 위한 것이었는가? 술이 계속 돌았다.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다. 차지철과 김재규 사이의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김재규, 자네는 요즘 이상하다. 혹시 각하를 배신할 생각이라도 있는 것 아닌가? 차지철의 도발적인 말에 김재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배신이라고? 김재규가 일어섰다. 내가 언제 각하를 배신했다는 말인가? 앉아 둘 다. 박정희가 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었다. 운명의 순간 오후 7시 40분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김재규는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잠시 자리를 비웠다. 그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다. 박정희는 술잔을 들여다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18년 전 5월 16일 쿠데타를 일으킬 때의 각오가 떠올랐다. 그때는 정말 나라를 위한다는 순수한 마음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권력의 달콤함에 취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김재규가 돌아왔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박정희가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김재규의 손에서 총성이 울렸다. 첫 번째 총성은 차지철을 향했다. 경호실장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너 뭐 하는 거냐? 박정희가 황급히 일어섰다. 두 번째 총성이 울렸다. 박정희는 천천히 무너져 내렸다. 김재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끝나지 않는 이야기. 1917년 10월 26일 오후 7시 41분 18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박정희 대통령이 자신의 신복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 그의 죽음은 한국사의 거대한 변곡점이 되었다. 유신체제는 막을 내렸지만 곧이어 전두환의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한국의 민주화는 또 다른 시련을 맞게 되었다. 김재규는 나중에 법정에서 말했다. 각하의 주변에 아첨꾼들만 있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했다. 이것을 막기 위해 부득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다. 박정희라는 한 인물의 죽음이 가져온 충격은 오랫동안 이 나라를 흔들어 놓았고 그 여파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역사는 그렇게 한 방의 총성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 총성의 메아리는 아직도 우리 곁에 남아있다.